모든 뉴스의 시작 뉴스 스타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월 9일부터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진행됩니다. 남과 북은 지난 27일에 실무회담을 가지고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 참가를 합의했습니다. 오늘 뉴스 스타트는 북한 장애인 대표팀을 지원하는 미국 킨슬러 재단의 신영순 대표님을 모시고 북한 패럴림픽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킨슬러 재단의 대표로 일하는 미국 이름은 수 킨슬러고 한국명은 신영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40년 동안 72년부터 2011년까지 그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서 일하고 그러시군요. 네, 또 그 남한에서 장애인들하고 한 35년 번동 코이노니아도 세워서 원장으로 7년 일하면서 또 장애인들과 같이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다닌 거는 지금 1998년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지금 은퇴한 지 7년이 지났는데 남북 관계가 안 좋아서 아직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남쪽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장애인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장애인들을 이렇게 뭐 돌보는 일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진행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북한 장애인 그래서 북한 장애인 체육의 데모 이렇게도 체육만 아니라 북한의 뭐 장애인 특수학교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보장구들을 지원하고 지금 제가 재작년부터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원 협력해서 장애인 운동관이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지금 4월 말이면 완공될 겁니다. 북한 장애인 체육이라고 하는 게 남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러한 좀 내용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북한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제 처음에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조선장애자 협회라는 이제 단체를 만나서 제가 장애인 일을 해왔고 또 북한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게 뭐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근데 처음에는 좀 많이 좀 꺼리는 것 같았는데. 북측에서요? 네. 왜냐하면 그때 식량난으로 많이 어려운 때였고 98년에 불구자 협회로 시작이 된 조선장애자 보호연맹 중앙위원회로 이제는 승격을 했는데 그래서 조선장애자 보호연맹 중앙위원회로 그동안 아주 많은 발전을 하고 했는데 그때 2004년에 제가 만날 때만 해도 그 협회 정도로 조선장애자 협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특수학교가 북한에 11개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장애인 지금 이제 12개가 됐어요. 어린아이들까지 평양에 새로 그럼 뭐 생겼죠. 농아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말씀하시는 농아학교 8개, 그 시각장애인 학교 3개, 그리고 정신지체 내지는 그 어린아이들 위한 특수교육원이라 그래가지고 평양에 지금 한 7년 전에 세워졌고요. 그래서 12개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식량 지원 또 여러 가지 그 학교 개보수 특수학교들 개보수 아이들 학용품 이제 보장구 이런 걸 지원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제 그 학교 졸업하면 특별히 이렇게 할 직업재활이라는 게 뭐 봉제라든지 이발이라든지 미용기술 이제 기술적인 면에 또 컴퓨터도 좀씩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그 남한의 그 대한장애인 체육회 또 세계장애인 올림픽위원회에서 북한의 장애인들이 빨리 이렇게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꼭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보니까 그 장애인 체육 협회나 뭐 이런 게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남과 북의 이제 평화 통일의 그 길을 우리가 열으려면 진정한 통일은 그 정말 모든 사람이 같이 통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장애인들도 남과 북의 장애인들도 함께 손에 손잡고 정말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또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런 길을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적이지 않고 또 우리 민족이 정말 그 분단 70년에 많은 그 상처와 또 그런 오해와 또 불신이 만연한데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뭐 정말 이렇게 체육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런 예술 이런 거를 함께 한다면 다 감동이 되고 또 그 민족의 그런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계장애인 올림픽 위원이시면서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이제 전용관 교수님도 저에게 그 북한의 상황에서 체육협회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북에다가 우리 장애자 체육도 하고 예술도 합시다. 그리고 2006년에 이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있는 아시아 장애인 경기에 네. 북한 장애자 연맹의 리더들 4분을 제가 모시고 그 쿠알라룸푸르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북한 선수들이 그렇죠. 출전하신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선수가 없었죠. 협회 관계분들이 참관하러 가신 거군요. 네네, 참관하러 네. 이제 장애인 체육이 이런 겁니다 하고 네네. 이제 보여드리러.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세계 장애인 올림픽 위원들도 만나시고 이제 대한장애인 체육회하고도 만나고 그 북한도 이런 데 참가하면 좋겠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식량난으로 95년부터 2000년, 2023년까지는 어려운 때였으니까 네. 그때가 2006년이었거든요. 그때 생각은 우리도 언제나 이런 걸 할까. 아시안 게임 이렇게 다 참관을 하시고는 지금 김문철 위원장 되셨죠. 네. 그때는 국제부장이었는데 뭐 장애인들이 그렇게 그냥 레슬링도 하고 수영도 하고 탁구도 휠체어를 타고 하고 클러치를 짚고 하고 이런 거 보고 막 너무나 그냥 감동하시고 놀래고 그래서 우리도 언제 이런 걸 할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네. 근데 제가 2003년부터 이제 등대복제를 세워서 그 통일부 등록돼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많이 받을 때였는데 네. 그때 시아버님 그 유산으로 이제 등대복제를 남북에 이렇게 협력 그 교류 네. 나눔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고 시아버님이 그래도 네, 큰일 하셨네요. 네. 시아버님이 평양에 선교사로 1928년부터 41년까지 네, 계셨고요. 예전에 익히 말씀을 들었어요. 네, 24세 나이에 평양에 선교사로 네. 오셔서 거기서 1941년 그때 일제하에 아주 어려운 네. 시기였죠. 숭실 전문학교를 가르치시고 평양 신학교도 가르치시고 네. 그리고 그때 부르 청소년들 성경구락부도 1929년에 시작하시고 이제 근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 유언장에 좋은 일에 쓰라고 그 많지 않은 유산이었지만 돈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통일이 오면 이제 써야 되겠다 했는데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북한문이 다 열리고가 아니라 네. 우리 민족의 그 건강한 통일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등대복제를 세워서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그 장애인 체육 용품들, 네. 기구들 이런 걸 보내고 이제 장애자 예술 또 용품들도 이제 기구들이랑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탁구도 치고 뭐 웨이트리프트도 하고 마라톤 하는 네. 휠체어도 보내고 장비가 비싸지 않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장비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어찌갔든 이제 막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장애자 체육협회라고 만들지는 않고 그냥 장애자 연맹 산하에 네. 이제 그 체육부가 장애인 체육부가 있었는데 2010년에 이제 4년 후죠. 2010년에 네, 그렇죠. 네.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씨가 이제 막 그 장애자들을 이제 코치해주러 그 장애자 연맹에서 권유를 받고 한 몇 개월 동안 망설이다가 4개월 만에 이제 오케이를 하고 와서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같이 그때는 6명이 북한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7명이 광저우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이분희 씨가 처음에 갈 때는 막 자기 아들이 하나 외아들인데 장애인이에요. 리브니 씨의 외아드님이 네. 그 리브니 씨라고 하시면 그 91년도 네. 지바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맞아요. 남측의 현정화 선수와 맞아요. 그 유명한 네. 단일팀을 이루었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났을 때 그 아들이 8살이었는데 걷는데 좀 문제 있고 머리는 못 좋고 네. 뭐 컴퓨터도 잘하고 하는데 리브니 선수의 아드님이 그래서 장애가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돌보느라고 이제 거의 18년 그 아들이 18살 될 때까지 운동 생활 하다가 장애자 연맹의 그 권유를 받고 네. 장애인들이 막 탁구만 치지 뭐 국제 룰이었던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코치를 그 영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희 씨한테 이제 아들이 또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네. 그 김문철 위원장하고 또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네. 권유를 받고 이제 망설이다 나와서 이제 한 달 만에 저랑 이제 같이 6명이 그 북측 대표단 6명이 저가 같이 모시고 이제 광저우에 갔는데 그때 또 남북도 만났지만 세계 장애인 올림픽 위원들과 아시안 게임 그 위원들도 다 만나서 네.
아주 적극 그 권유를 받았죠. 네. 이거를 당신들도 꼭 여기 참가를 해주기 바란다. 그랬을 때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장애인들 뭐 이렇게 코치가 돼갖고 자기가 이렇게 세상 밖에 나오는 게 참 이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경기를 이제 하루 이틀 3일 보면서 어머니 이건 정말 뭐 수치스럽고 저거 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인간 최상의 그 보람이 있는 일이구만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도 체육협회 만들가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아유, 그래서 북한말 아주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제 광주 아시안 게임 네. 이제 끝내고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그리고 북으로도 이제 그 6명이 돌아갔는데 그때가 12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8월 말 9월에 그 조선장애자 체육협회를 국가적으로 그 허가를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공식 장애자 체육협회가 이제 네.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해 2011년 12월 9일 날 네.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 베이징에서 IPC 위원회 네. 총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로 세계 장애인 올림픽의 준회원국으로 북한이 네. 가입이 됐고 그렇게 되고 2012년에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된 거군요. 네, 뭐 아주 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빨리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는데 네. 또 그때도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지 훈련을 중국에서 좀 탁구, 보치아 또 역기, 수영 5종목 정도. 보치아는 어떤? 보치아는 이제 뇌성마비 그 장애인이 이렇게 네. 모자미 같은 이런 걸 이렇게 던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 11명을 이제 베이징에 데리고 나와서 전지 훈련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뭐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관한 이런 거 인포메이션도 별로 없었고 장애인들이 여권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날짜보다 한 달 정도 늦어졌어요. 아, 북측에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늦어졌는데 벌써 이미 그때 중국이나 뭐 아시아에서 하는 예선전이 다 끝나고 수영 하나가 베를린에서 네. 6월 달에 있는 거 외에는. 그래서 선수들이 뭐 한 4종목, 5종목에 이제 선수들이 11명이 나왔는데 이제 다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예선전이 다 끝나서 이제. 네. 그래서 네. 이제 수영 선수가 2명이 나왔었어요. 그때. 근데 한 명은 한 다리가 없고 수영을 잘하는 아이예요. 대동강 왔다 갔다 하고. 네. 근데 얘가 15살밖에 안 돼서 나이 미달로 해가지고 올림픽 자격이 안 되고. 아, 나이 제한으로. 네. 네. 그리고 18세 된 그 임주성이가 네. 이제 수영 선수로 이제 왔다고 하는데 얘는 평생 18살이었는데 평생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본 아이였어요.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맥주병이었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아니 네가 어떻게 수영 선수로 여기로 왔니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그냥 너 수영 선수 하면 된다고 가서 좀 배워가지고 올림픽 나가면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네. 내가 세상에 그랬는데 네. 놀랍게도 그 아이를 우리가 중국 코치를 돼가지고요. 중국에서 한 40일 훈련시키고 네. 이제 독일에 보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장애인 올림픽이라 그래도 저희가 실제 장애인 올림픽 경기를 보면 굉장히 네,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이제 11일 동안 같이 그 베이징에 있다가 네.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단장 하시면서 그 도와주시는 그 대표가 이제 선생님 5m 쭉쭉 나갑니다. 이제 그다음 한 2, 3일 후에는 한 10m 나갑니다. 네. 지금 30m 나갑니다. 막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거의 한 45일, 50일 만에 베를린에 그냥 보냈습니다. 네. 수영복이랑 다 국제 규격에 맞게끔 막 급하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세 종목에 다 10등 안에 들어서 와일드 네. 카드를 받아서 런던 올림픽에 출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실제 말씀하시기를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적 같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희 씨가 이제 그 조선장애자 체육협회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이분이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허락을 또 빨리 받을 수 있었죠. 거의 뭐 북한 체육계에서 어떤 영웅 같은 그런 존재. 그러면 네. 그래서 어찌갔든 그 광주 아시안 게임 한간 이후에 이제 그렇게 아주 빠르게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준회원국으로 네. 가입이 되고
또 런던 올림픽에 그렇게 기적같이 나가고. 그 선수 임주성 선수라고 하셨죠? 네, 임주성입니다. 40일 정도의 이제 훈련 끝에 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실력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장애인 분들이 그런 네. 체육 활동이나 이런 데 대한 또 지향과 네. 어떤 이제 열망이 또 얼마나 강한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아, 걔가 그 어렸을 때 저기 6살에 놀다가 부르자가 이 어린애가 조그마니까 못 봐서 네. 불도저. 예. 거기에 이 다리가 끌려 들어가니까 얘가 팔로 아이고. 그걸 빼내려고 하다가 팔까지 해서 왼팔 왼다리가 완전히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그 장애인 운동 선수들을 보면서 네. 한 다리가 있거나 한 팔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완전히 두 다리가 없어도 또 두 팔로 막 이렇게 빠르게 하면 또 돼요. 네. 지금 그 북한의 저기 수영 선수 지난번에 동메달 인천 아시안 게임 왔었던 그 주혁이도 두 다리가 없지만 그 수영을 잘하고 근데 오른팔 오른다리로만 네. 한쪽으로만 짚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그렇죠. 정말 눈물겨운 네. 장면이었죠. 근데 걔가 가서 그때 뭐 버터플라이가 뭔지 버터플라이는 두 팔로 이렇게 막 그렇죠. 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건 완전히 한 다리 한 팔로만 해서 버터플라이 뭐 프리 스타일 또 50m, 100m에 다 10등 안에 들었다는 거는 네. 기적이죠. 뭐. 수많은 장애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네. 정말 또 이제 좀 뿌듯하실 것 같고 되게 네. 관심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불가능은 없다 하는 어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패럴림픽이 저는 너무나 이 장애인들에게 그 무슨 꿈을 꿔야 될지 무슨 희망을 가져야 될지 장애를 입고 네. 그렇게 좌절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꿈을 갖게 해주고 꿈을 꾸게 해주고 또 희망을 보여주는 네.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북한에 또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또 그들에게 맞습니다. 이런 희망과 꿈을 네. 줄 수 있는 네. 소중한 활동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최상의 자아 실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평창 동계 패럴림픽으로 좀 보시게 되면 네. 이게 북한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참가는 이번이 최초잖아요.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이라서 네. 또 북측도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북한의 이번 동계 패럴림픽 준비 과정이 좀 어떠했는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제가 계속 북에 뭐 1년이면 5, 6, 7번씩 이제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평창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을 한다는 이제 발표가 벌써 오래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동계 올림픽 종목을 뭘 하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떤 종목을 출전할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용관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교수시면서 세계 장애인 올림픽의 위원이시고 네. 또 동아시아 올림픽 위원장도 하셨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적극 그 북한에도 저랑 몇 번 참가하시고 세계 장애인 올림픽 위원들도 모시고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해주고 그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동계 올림픽에도 나가면 좋겠다 또 제안을 해주셔서 지난 봄에 제가 평창에서 이렇게 올림픽을 하는데 런던 장애인 올림픽 외 리우 장애인 올림픽도 2016년에 갔다 왔고요. 네. 또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왔다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하계 종목들은. 네. 그래서 이제 동계 올림픽도 우리가 평창에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 훈련을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이제 정 교수님하고 의논을 했더니 크로스 컨트리 좌식 네. 그 다리 이렇게 한쪽이나 없는 그 장애인들을 그것이 하면 좀 장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봄부터 그러면은 이제 체력 훈련을 시키고 장애인들은 그 크로스컨트리 일반 스키에다가 그 의자를 네.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장비를 구경도 못했죠 그때는. 그렇지만 일단 이제 비디오 그 동계 올림픽에 대한 종목들의 비디오도 보고 네. 체력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자. 그리고 11월쯤 되면 이제 중국에는 일찍 그 할빈이나 저기 백두산에 일찍 눈이 오니까 네. 중국에 나와서 이제 전지 훈련을 이제 하는 걸로 네. 이야기를 하고 지난 이제 8월까지 제가 북한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3명을 선발해 놨어요. 근데 하나는 그냥 어린아이 꿈나무로 10살 먹은 아이 하나 하고 네. 이제 마유철이하고 김정현이 지금 두 선수가 이번에
평창에 참가하는데 네네. 원래 탁구 선수예요. 아 마유철, 네. 김정현 두 선수 모두 네네. 탁구 선수. 그래서 마유철이는 인천에도 다녀갔고 네. 메달은 못 땄지만 탁구도 꽤 잘 치고 아주 좋은 청년들이에요. 근데 또 대학 공부들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두 선수하고 이제 그 어린아이하고 같이 3명이 나와서 11월 이제 24일 날 그 북에서 그 선수들이 나오고 네. 중국 장백산에서 했는데 이제 그 전용관 교수님이 그 카나다에서 코치를 이제 모셔다가 네. 거기서 2주 동안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일주일은 그 코치가 오셔서 이제 밤에는 그 법규 가르쳐주고 낮에는 그 스키 뭐 영하 한 35도 30도 그냥 오르내리는 네. 추위였는데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전지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월에 그 독일에서 그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서 그 아지토스 기관에서 이제 새로 나오는 출전하는 나라들 선수들을 위해서 그 캠프 일주일 캠프를 해주는데 네. 그 새로 나오는 나라들에게 지원을 뭐 항공료, 참가비 네.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주고 그거 끝나면 장애인 그 이제 등급 분류를 받아야지 이제 참가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아 그럼 이번에 북한이 그런 지원 자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1월에 그 초도회를 받도록 네. 또 전용관 교수님이 많이 애를 써주시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등급 분류가 끝나자마자 또 2018년 오베리드 월드컵 스키 시합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아지토스 캠프하고 그 오베리드 월드컵 스키 대회 참가가 이제 전격적으로 국제 선수로서 자격증을 얻게 됐죠. 이제 그 2주 동안 같이 거기서 제가 동행하고 제가 이제 북에 자주 갔으니까 네. 잘 알고 마유철이는 네. 뭐 벌써 한 6, 7년 정도 제가 아는 그러십니까? 선수니까 네, 탁구도 치고 그리고 정현이는 지금 들어온 지 한 2년여 되고 그래서 탁구를 열심히 쳤는데 두 선수가 다 한번 해보겠노라고 아주 자원을 하다시피 해서 스포츠 종목을 바꾸는 거는 좀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장애인 선수들이요 그 캐나다 장애인 코치님도 뭐 커너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장애인이 한 서너 종목을 하시 한 3종목 이상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요. 보통 한두 종목을 네. 장애인들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 장애인 체육이라고 했을 때 동계 종목을 장애인 분들이 체육을 하는 부분이 네. 사실 남쪽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선수 8명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남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교류하면 노하우나 엄청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같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겠죠.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또 정말 남가북의 장애인들이 그 민족 화해와 평화 그냥 운동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분당국으로서 정말 민족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여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내가 통일의 꽃이 되라 이제 그렇게 네. 장애인 예술체육단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평창 패럴림픽 기간에서 킨슬러 재단 네. 재단의 활동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 이번에 원래는 150명이 이제 공식 그 첫 번째 남북 회담 때 패럴림픽에 150명이 내려온다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북측하고 이제 소통하기는 장애인 예술단도 같이 30여 명의 예술단 그 농아 시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들 그 예술단이 뭐 무용도 하고 악기 또 노래도 하고 아주 잘하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술단이 내려오면 남북 이제 합동 예술제도 하고 또 북한 장애인들 예술단이 최소한 그 평창 지역의 강릉 뭐 네. 아트센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래도 2-3번의 그런 공연을 했으면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계속 그 준비를 네. 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보기에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네. 북한도 장애인 예술을 타는구나 네. 하는 부분 왜냐하면 전혀 뭐 알려져 있는 부분이 서로가 없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완전 또 단절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북한의 장애인 예술단 체육이 지난 10년 동안의 이런 발전을 갖고 왔으니까요. 네. 엄청나게 변화가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킨슬러 재단은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뭐 우리가 준비위원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모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런던 장애인 올림픽 또 리우 장애인 올림픽 그럴 때 다
그 북한 선수들하고 같이 아이디 받고 네. 또 유니폼도 같이 입고 저는 미국 성조기 태극기 같이 달고 네. 그 양쪽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줬는데 오히려 남과 북이 더 어렵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킨슬러 파운데이션에서 선수 2명 그 훈련 지원하는 거 네. 개막식에 가서 보고 또 시합 11일 날 첫 번째 이제 15km 그 네. 시합에 가서 보고 이제 인사나 하고 손 흔들고 그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좀 포부가 있으시고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 73살이 오래되는데 은퇴라고 7년이 지나도록 북한 장애인 지원하는 일을 또 북한의 고아들 돕던 일 이런 걸 손 놓지 못하는 이유는 남과 북에 정말 이 화해의 길이 열리고 통일의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정말 남과 북의 좋은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서로 손잡아 주는 일이 또 저의 선교의 사명의 하나라고 또 생각하니까 네. 네, 그냥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네. 북한 장애인 전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쭉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북한의 장애인 체육 지원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위에도 북한 장애인 사업 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요? 제가 2006년부터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2007년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네. 보통강 종합 편의를 그때도 이제 통일부 지원금을 많이 이제 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미국에서 또 남한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 그리고 저 장애인 특수학교들 이제 생활 개선하는 일 또 교재들 사실 남과 북이 지금 그 수화하고 그 점자가 네. 그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 그 점자책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일에 이것도 중요한 그렇겠네요. 하나의 과제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남과 북의 농아들이 만나서 서로 수화를 할 때 네. 서로의 차이점 막 금방 배워요. 북한은 소련, 중국 영향을 받아서 좀 변형되고 또 네. 남한은 이제 일본, 미국 이렇게 돼서 변형되고 수화를 하는 선생님 한 번 모시고 갔었는데 좀 다른데 뭐 금방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수화. 이제 저희가 북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르긴 다르잖아요. 농아들도 네, 다르지만 이제 근데 서로가 의사는 통하고 또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투리 또 우리가 이제 그렇죠. 사투리 심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이 근데 그래서 하루속히 남과 북의 농인들이 만나서 네. 정말 그 수화가 얼마나 다른지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맹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북한의 맹인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그 예술성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뭐 피아노 잘 치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또 여자들이 이제 전기 기타까지 그냥 네. 하여튼 악기만 사주면 그냥 아주 최고로 잘하는데 정말 저는 시력을 잃고 청각을 잃고 또 지체한 부분을 잃고 살아가는 남과 북의 장애인들이 정말 또 함께 만나서 정말 통일을 향한 네. 합동예술제 또 서로 그런 체육도 같이 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네 말씀만 들어도 되게 막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고요. 희망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많이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의 장애인 정책 현황이 좀 어떠신지. 이제 북한 장애인 권리 그 법이 2003년도에 이제 통과됐고요. 그래서 장애인 권리 법이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엔에도 다 가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8월인가 그 유엔 총회에도 우리 김은철 위원장이랑 그 인권 담당 북한의 인권 담당 그 분들이 세 분이 오셨었고요. 저는 어찌갔든 그 인권 그 미국의 인권 잣대 뭐 서양의 인권 유럽의 인권 잣대가 동남아의 어느 나라나 뭐 대한민국이나 또 북한에 들이대고 너네가 이거 인권이 없다. 너네가 이거 개선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국가의 그런 여력과 경제력 또 그 모든 그 사회의 여건이 깊이 그러니까는
연루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당 사회상이나 그런 문화 이런 부분하고도 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겠죠.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배척하고 반공 사상에 이렇게 젖어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면 무조건 그냥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또 그 인권 유린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제가 뭐 중국이나 그 북한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사회주의에 또 그 공산주의 했던 나라들의 그 사는 게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정치적인 틀이잖아요. 이제 뭐 경제력이 발전이 되고 또 그 사회가 이제 그 세계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다 스스로 이렇게 발전되고 우리가 함부로 그러니까 인권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네. 한 대략 100여 차례 한 120, 130, 120, 예, 네. 100차례 이상 그렇게 북측을 쭉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북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억에 남는 변화가 있다면 제가 그 북한에 처음 98년 5월에 갔을 때는 지금 이제 만 20년이 이제 담남달이면 되는데 그렇네요. 그때는 식량난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구 국가들이 그 공산주의 하던 나라들이 이제 그 개방되고 북한이 95년부터 이제 이제 그 자연재해로 홍수, 가뭄이 연거파서 거의 한 10년을 계속됐습니다. 2005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제가 고아들을 이제 2000년부터 돕기로 이제 그 북한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2001년부터 제가 그 고아원을 열심히 상해부터 사리원 평양 지역의 고아원을 도왔는데 2010년부터는 많은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거는 그 북한이 건축을 아주 특이한 방법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지금 50층 아파트를 짓는데 하루에 한 층씩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멘트도 안 굳었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공법을 자기네가 발견해갖고 그렇게 지나면서 지금 새로운 그 아파트 건물들도 디자인이 아주 희한한 것도 많고 또 그 미래과학관 이런 데도 제가 참관해 보면 거기에 뭐 이제는 자체 생산하는 물자들이 많습니다. 식품도 그전에는 뭐 거의 95%의 그 생필품, 식료품들이 전부 중국의 수입품으로 먹고 썼는데 지금은 거의 다 밀어내다시피 했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북한 주민 내에서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중국산 안 좋다고. 네. 아주 근데 그동안에 그쪽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경제 개방되면서 아주 북한의 그냥 가짜 싸구려 엉터리 불량은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다 다 팔았죠. 왜냐하면 뭐 클레임도 못 하고 또 리펀도 못 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항의나 이제 말 거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저희도 식량을 이제 그 중국에서 사서 강냉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뭐 콩기름 이런 거 샀는데 한 번은 콩기름을 보냈는데 폐유같이 된 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걸 보내요? 우리 빵 만드는 공장에. 그래서 내가 막 미안하다 사과하고 중국에다 막 항의했더니 뭐 그거 회사에서 그렇게 보낸가 보다 미안하다고 새로 해주긴 했지만 그리고 강냉이 뭐 이런다 돌가루 뭐 하다못해 저는 제가 보낸 건 그런 거 없었지만 뭐 불평하는 소리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유리가루까지 유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막 장파열이 오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당해서 북한 사람들이 거의 뭐 99% 100% 사람들이 중국 거란 머리를 다 짓고요. 지금 제가 가장 뭐랄까 감동하고 놀란 거는 그 2012년 1월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먼저 1월 1일 날 아침에 찾아간 곳이 평양 육아원, 애육원 그 유치원 나이 아이 또 아기들 그 가서 이제부터는 고아들을 외부 도움 받지 말고 이제는 자체 그
정부에서 먹이도록 하라. 그래서 배급을 그때부터 저는 이제 2012년부터 고아원은 도입장 뒀지 못하고 빵공장은 이제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자체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아이들 먹이게끔 다 자체 운영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절로 장애인들만 돕게 됐는데 2014년 지금 2018년이죠. 지금 3년 전에 하여튼 각 그 큰 도시에 제가 돕던 고아원이 몇 개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고아원, 육아원, 애육원, 중등학원 그 큰 애들까지 고아원을 완전히 크게 궁전같이 졌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가서 보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북한의 이런 이제 실제 경제 상황 수준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듯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모든 품질이 뭐 과자니 뭐 여러 가지 그 생산되는 이런 식료품들이요. 제가 사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맛보여줄 정도로. 그리고 뭐 아주 특이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남이나 북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고 지금 북한에서 초코파이를 자체 만드는데요. 진짜 잘 만들고 믹스 커피도 믹스 커피도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이 같이 이렇게 그 발전하고 또 사실 안타까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남한에 이렇게 개발되고 또 이렇게 생산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트민족에서 공유하고 또 중국이 돈 벌어가는 이런 모든 그런 생필품들을 남한에서 정말 막 넘치고 처지잖아요. 그 재고품들이. 그런가 이런 것들을 그 북한에 주고 지하자원을 가져오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 그냥 자연적으로 됐으면 근데 사실 그 14 공동 합의가 다 그런 일들인데 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절돼 버려서 참 많이 안타깝지만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지금 아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저는 하여튼 만약에 이제 다시 열리게 되면 이번에는 남북 초코파이 대결 그리고 이제 남북의 믹스 커피 대결 누구의 커피가 더 맛있는가? 아마 그런 뭐 이런 유쾌한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해야 되겠네요. 그거.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70년 분단의 역사를 갖게 되고 사실 저는 그 이산가족 그 목사님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의 이산가족 상봉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남이나 북이나 우리가 정치 상황이 정말 이렇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갈라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여건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분단의 골이 깊게 만들었지만 사실 우리 민족은 하나고 제가 가족 상봉을 할 때 무슨 공산주의가 필요하고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그냥 그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와 아들이 만났을 때 또 언니와 동생이 만났을 때 오빠를 만났을 때 그냥 그 애통하고 절통한 그 분단의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소용돌이에 다 피해자일 뿐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외세의 그 영향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우리 민족이 이제는 북이나 남이나 당당하게 우리 민족의 그런 그 자존감을 높이고 또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 통일을 만들어주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의존하는 생각들이 이제 많은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북한에 오가면서 정말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1000만 이상 가족의 후예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느 하나 그 북한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정말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영향들을 발휘해 주는 정치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정말 그 통일은 오면 지하자원, 인력자원 또 그런 많은 기술들 이제는 참 그 첨단 기술들도 북한에 많이 그 개발되고 또 대한민국은 제가 미국은 대해 가서 살아보니까 최고 그 미국에서 비싼 삼성 텔레비전 뭐 LG 또 뭐 빨래 기계 뭐 하여튼 모든 첨단 그 삼성 핸드폰이 애플하고 막상막하고
오히려 애플을 지금 따졌고 또 애플도 그 삼성에서 보급해주는 부품이 없으면 그 애플 네. 핸드폰이 안 된다는 그런 그래서 이 최상의 이런 그 첨단 기술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족의 자주권 또 우리 민족이 함께 더불어 정말 그 통일된 그 민족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그 마음에 갖고 정말 미래의 먼 앞날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분단된 조국을 또 넘겨주고 또 이런 그 우리가 겪은 분란과 이런 대적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는 남과 북이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뭐 분단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밀사도 가고 뭐 이렇게 끊어지고 지난 10년 동안 또 단절된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남과 북의 진정한 민족 통일이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걸 아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네. 알게 됐습니다. 네. 북에서도 그렇고 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를 떠나서 정말 네. 그 나라마다 정말 그 필요하고 가장 좋은 최상의 나라로 발전하도록 네. 나가는데 저는 남과 북이 가진 그런 너무 좋은 점들이 많아서 이것이 합해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그 민족의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 스타트는 대략 20여 년간 이렇게 줄기차게 북을 방문하시면서 대북 협력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셨던 신용순 대표님 모셔서 북한 패럴림픽 출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